여러분, 어제부터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를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는 3인 이상 모임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강남이 완전히 텅텅텅 비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강남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2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최악이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저녁에 손님을 많이 받는 팀이 뭐 2팀, 3팀, 4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이명이 2팀, 3팀, 4팀이니까 이거는 뭐 문을 닫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진짜 이 표현은요, 발악을 한다는 표현이 맞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악이 받쳐요. 정부도 못 믿겠고 그냥 소상공인만 죽이려는 것 같아요. 오늘 상황 봐서 이번 달은 문을 닫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야채나 이런 건 다 버려야죠. 한 달에 월세 1,000만 원, 인건비 1,000만 원이에요. 인건비라도 줄여야죠.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이 속이 답답해서 완전히 미칠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녁이면 적어도 3인, 4인 이렇게 손님들이 꽉 들여찼거든요. 그런데 손님이 쭉 빠진 거예요. 완전히 쭉. 그러니 매출은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매출은 뭐 바닥이죠, 바닥. 적게 떨어진 곳이 50%고요. 많이 떨어진 곳이 80%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니 20년 중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년 중 최악. 심지어 말입니다, 일본 음식으로 유명한 식당들, 그리고 뭐 인도 음식으로 유명한 식당들 그냥 문 닫아버렸습니다. 저녁 6시까지만 장사하고 문 닫아버렸어요. 속 터지니까 계속 앉아서 있으면 이거는요, 진짜 미치는 겁니다. 게다가 곱창 전문점 이런 데 있잖아요. 저녁 장사 중심으로 하는데 이런 데는 아예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까지 내걸었습니다. 나는 12일부터 2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선술집이요? 선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은 열지만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선술집이 저녁 6시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손님들이. 그러다가 7시, 8시가 되면 피크가 됐다가 10시까지니까요. 9시 되면 점점 줄어서 10시에 마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아예 손님이 없습니다. 아예. 손님이 있다고 해서 2팀? 2팀, 3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상가 임차료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가고 인건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가는데 저녁에 누가 문을 열려고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제는 악이 받쳐요, 이런 표현을 쓸까요? 오죽했으면. 고정비라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만큼 지금 크다는 이야기예요. 문 닫는 사람들은. 문을 열어봤자 전기요금에 물세에 인건비에 이거 감당 안 되거든요. 차라리 월세만 내겠다 이거죠. 월세만.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요, 앞으로 2주간입니다. 그런데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제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밤 9시 신규 확진이 1,007명입니다. 1,007명. 주말인데도 1,000명이 나왔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겁니다. 주말 중에서는, 일요일 중에서는 1,007명이면
역대 최고입니다. 예, 게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늡니다. 점점. 예. 지금 6월 2주차 하고요. 7월 1주차를 따지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델타형 변이 검출률이 6월 2주차에는 2.1%였습니다만은 7월 1주차에는 24.6%예요. 델타 변이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다. 창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점점 이거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요. 14.7%였는데 7월 첫째 주가 27.4%까지 올라갔습니다. 경기도는 0%에서 27.9%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3주 만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다는 사실은요. 델타 변이가 이제 주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이에요. 확산 속도가. 알파형 변이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말하잖아요. 이거보다도 적어도 50% 60% 더 감염이 빨리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니 델타 변이는 이제 공포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안 떨어져요.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34까지 올라갔습니다. 1.34까지. 서울의 경우 1.34면 오늘 1000명이면 내일 1340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계속 가면요. 7월 말 되면 2000명이 넘고 8월에는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것도 2300명이에요. 정부가 예상하는 것도. 그만큼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계속 빠르게 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과연 2주 동안 해서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이야기했죠. 굵고 짧게 하겠다. 굵고 짧게. 뭐가 굵고 짧게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걸 보니까 굵고 짧게가 또 거꾸로 나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희한하게 모든 게 거꾸로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진짜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4단계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통계할 경우에 600명대로 8월 말에는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안정적으로 통계를 못했을 때는 2331명까지 늘어난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통계입니다. 질병관리청에. 그런데 굵고 짧게 2주가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백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지를 못하고 있어요. 7월 둘째 주에서 7월 셋째 주까지는 백신 물량이 부족해서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굵고 짧게 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영업자들은 진짜 최악이 돼요. 제가 서울 강남만 예를 들어서 20년 중 최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강남만 이런 게 아닙니다. 서울 곳곳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있는 문정동 법조타운도 마찬가지고요. 뭐 홍대라고 다르겠습니까? 광화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종로라고 다르겠습니까? 삼청동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소상공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한순간에 분노가 폭발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자영업자들은요. 20년 중에 최악이다. 내가 장사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처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하룻밤에 2팀 손님을 받으니 아마 속에 천불이 나도 천불이 날 겁니다. 저도 국밥집을 하면서 토요일 날
국밥을 한 그릇 팔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심정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예.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지더라고요. 아마 지금 자영업자들이 딱 이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도 생길까 봐 걱정을 참 많이들 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그나마 남은 인공호흡기마저 떼버리는 조치가 바로 4단계 조치이자 저녁 6시 3인 이상 모임 금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통제방역이지 이렇게 통제방역을 하면 자영업자는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예, 갈 곳이 없어요.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든 힘을 내야 될 텐데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20년 중에 최악이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으니 어쩌면요. 진짜 답답할 지경입니다.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심각한 양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발 시계는 돌아가겠죠. 그런데 피해 없이 피해를 최소화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